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또 재발하면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종전 MOU가 25일 만에 또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 미국이 호르무즈를 뭐 좀 최근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지금 타격을 했고, 자 결국 또 이란 혁명 수비대도 보복 공격을 미국은 이제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하는 뭐 결국은 지금 뭐 갑자기 또 그렇죠. 전쟁 다시 뭐 전쟁 상황이 지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이란 새 최고 지도자가 피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이 복수는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자, 이러면서 자기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피해 복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 이것도 지금 살벌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이란의 암살 1순위 대상자다. 나를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하면 이란을 향해서 1,000기의 미사일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뭐 이미 내가 명령을 내려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뭐 한 1,000기의 미사일이 이란을 향해 쏠 거고, 그리고 수천 기가 뒤따라가서 이란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정말 살벌한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결국 전면전 위기까지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데, 결국은 이게 국제 유가를 또 다시 4% 급등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 지금 내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종전이 되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이게 좀 걱정이 덜 됐을 텐데, 지금 또다시 지금 뭐 유가가 또 다시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 계속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자, 이미 6월 FOMC 의사록이 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자,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까지 걱정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제 30년물 입찰 금리가 5.058로 5%를 넘어서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에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됐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미국의 지금 국채,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5.077까지 나가 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 이거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5% 마의 4.5%인데 이걸 결국 훌쩍 넘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4.577까지 나가 있어서, 야, 이러다가 정말 4.6% 찍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뭐 일촉즉발입니다.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225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한국 주식시장 정말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난 지금 좀 패닉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야,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또 엄청난, 그렇죠, 검은 월요일. 자,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데 실제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69포인트, 거의 670포인트, 8.95, 야, 거의 뭐 9% 가깝게 정말 대폭락이죠. 대폭락인데, 자, 이게 지금 9,385였나요? 그래서 한 9,400 가까이 가면서 지금 뭐 만피, 1만 피를 뚫는다. 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불과 지금 얼마 전인데요. 얼마 전이었던 게, 자, 결국은 8,000피가 무너지고 7,000피가 무너지면서 설마 했는데 결국은 6,800
40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자 이것도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1조 6천억 정도 한 1조 7천억 가까이 팔았고 기관들이 또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한 2조 2천억 정도 팔면서 자 결국은 오늘도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SK하이닉스가 15.37% 33만 5천 원에 빠졌는데 자 애프터에서 지금 조금 더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16%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뉴욕에 지금 ADR 뭐 상장이 됐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 또 꽤 괜찮았죠. 그래서 한 13%인가요? 뭐 이 정도 뭐 올라가면서 이거 월요일 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오늘 뭐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지금 뭐 그냥 190만 원대도 결국 무너졌죠. 그래서 184만 5천 원까지 지금 내려서 있어서 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300만 원까지 갔었죠. 이게 지금 더 큰 아마 그래서 이게 300만 원까지 가면서 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상승 랠리를 기대를 했고 그래서 또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또 많이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이제 많이 물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 충격이.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락에 대한 충격도 클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죠. 뭐 잠깐 뭐 한번 샀다가 자 결국은 49.87%로 외국인 보유율이 50%가 붕괴가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루 이거 붕괴되고 금요일 날 붕괴되고 이거 다시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오늘 더 내려갔죠. 그래서 49.77까지 내려가서 이제 50%가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지금 이거 뭐 매도 폭탄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도 오늘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1% 가깝게 빠지면서 38만 전자까지 갔던 게 다시 25만 전자로 지금 내려서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이틀 정도 지금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또 살짝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들어왔었는데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확 오늘 또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46.58까지 밀려 있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거의 뭐 사실상 100조가 지금 넘게 나왔잖아요. 100조가 지금 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이게 뭐 지금 실적도 지금 필요 없고 지금 SK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조금 뭐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추가 폭락을 했었고 근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뭐 실적이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가. 자 결국 외국인들의 SL코리아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사실 뭐 뉴욕 증시에 SK하이닉스가 상장이 되면서 뭐 외환 수합 정도의 엄청난 또 뭐 달러가 이제 들어와서 환율이 뭐 괜찮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살짝 1,400원대로 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종가 기준 했을 때 1,500원대로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503.4원으로 한 2원 정도 더 올라가면서 다시 3거래일째 1,500원대를 또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1,500원이 뉴노멀이다 이렇게 말로만 했었지 실제 이게 이렇게까지 지속될 거라고 상상했던 분들이요 얼마나 있을 것 싶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지금 환율도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지금 높죠. CPI 지금 당장 내일 밤에 또 발표가 되니까요. 자, 미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지금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환율은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 자, 한국은행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인데, 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 지금 한국은행도 고민을 어느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가 아니라 0.5%가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사실 주식시장이 좋고 이럴 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6,000피까지 다시 내려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예민해지는 분위기예요.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좀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한 부담은 느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빅스텝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주식 상황이 상당히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빅스텝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지금 베이비 스텝 정도로 아마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빅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보니까 오늘 국채금리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3년물 기준 했을 때 3.817까지나 가 있고요. 자, 5년물은 4%가 넘었죠. 4.047까지 가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25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2년물도 지금 3.68이라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기준금리 올리지도 않았거든요. 기준금리 2.5%인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3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스프레드가 1.317 이렇게 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한 0.5% 요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높아도 한 3% 초반 요 정도인데 지금 거의 4%대가 있기 때문에 5년물은 이미 그렇죠. 1.5%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충격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시장금리가 이 발작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주담대 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특히나 KB국민은행이 계속 지금 집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사실 오늘 엄청난 비판들이 있었죠. KB국민은행이 지금 6억에서 3억으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이 분명히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결국은 또 금리를 국민은행이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의 지금 변동하고 혼합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6%대로 올라서면서, 상단이 6% 올라서면서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던 거죠. 자, 결국 7월 8일 지난주에 6.47%까지나 올라왔었고, 6.47이면 이제 6.5%를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금리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7월 13일자로 6.52%, 6.52%, 하단도 5.1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은행이 지금 한도도 6억에서 3억까지, 사실 정부가 정해놓은 6억보다 은행이 3억까지 낮추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자, 그런데 결국은 금리까지 오늘 또 올리는, 정말 일파만파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파트론 4월 달에 지금 상단이 한
6.65 정도 됐었는데 자 지금 7월 13일 오늘자 기준 했을 때 7.063까지 거의 7.1%가 7%가 지금 넘어 있고요. 4대 은행이. 그리고 지금 5대 은행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고정금리가 6.74였던 게 지금 오늘자 기준 했을 때 고정이 7.18까지 가 있고요. 지금 농협의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6.77까지 갔던 게 자 결국은 오늘 7.3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4% 농협은행도 결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지금 뭐 대출 받으러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지금 뭐 한도도 안 남았어요. 한도도 지금 거의 한 15%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5%를 이미 상반기에 소진을 했고 남아있는 게 지금 15%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도 뭐 지점별로는 중도금 대출 많이 나갔던 곳들은 이미 알아서 대출 셧다운이 들어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농협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 있는 이런 뭐 지금 아파트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 이미 8%를 넘어 서 있죠. 8.41% 그래서 거의 이제 9%. 자, 뭐 금리 인상까지 하면 뭐 10% 넘어가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집을 살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는데 실제 지금 서울의 평균 거래 금액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 12억 7천이었던 게 6월에 11억 8천까지 떨어지더니 지금 7월에는 9억 5천까지 10억 선이 붕괴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자 지금 서울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뭐 4월 올 한 8천 건, 더더구나 지금 5월에는 8,800, 9천 건 가까이 갔던 게 6월에 4,300으로 떨어지더니 지금 7월은 13일 거의 보름이 다 돼 가는데 573건이에요. 야, 뭐 정말 충격적인 그런 거래 지금 괴멸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평균 거래 금액이 와 이거 실화인가 싶죠. 지금 5월 6월 그래도 한 30억 정도 됐던 게 18억 9천까지 20억이 붕괴가 되는 30억이 18억대까지 떨어지는 자 평균 거래 금액이 뭐 정말 심각한 대폭락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아니 무슨 부동산 시장이 이게 무슨 영향이 있어? 아까도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이걸 촉발하고 자 이것이 또 금리 인상을 촉발하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또 뭐 지금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를 올리고 또 이것이 또 은행채를 올리고 주담대를 올리는 뭐 이런 악순환이 그렇죠. 뭐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래량도 완전히 꺾여 있죠. 435건까지 갔던 게 지금 6월에 175건으로 쪼그라들더니 야, 지금 14건이에요. 지금 13일 동안 14건이면 하루 한 건이 겨우 거래가 될 정도의 상황이고요. 결국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뭐 금리 때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다들 살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안 사니까 또 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고 뭐 이런 또 메커니즘도 있겠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도 평균 거래 금액이 29억대까지 가던 게 지금 6억 4천까지. 야, 이거 심각하네요. 6억 4천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서초의 거래량도 마찬가지 380건까지 찍혔던 게 121건에서 지금 22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도 마찬가지 평균 거래 금액이 21억까지 갔던 게 19억 그리고 16억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송파도 거래량이 600건대까지 갔던 게 222건 그 다음에 21건 와 지금 송파가 이게 지금 13일 차 보름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21건이라는 건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지금 뭐 강남 사구라고 할 수 있는 강동 같은 경우에도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뭐 14억대에서 13억에서 지금 8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와, 지금 8억대까지 내려가 있고요. 강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량이 400건 지금 넘었던 게 99건, 100건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13일 동안 딱 8건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세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있는데, 야, 강동 전체가 13일 동안 8건이라는 건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마용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마포도 평균 거래 금액이 한 15억대 정도 됐던 게 9억 4천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지금 마포의 거래량도 보면 한 270건까지 갔던 게 112건으로 떨어지더니 결국 11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도 평균 거래 금액이 25억 9천까지 갔던 게 6억 2천까지, 정말 뭐 다들 난리가 났네요.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용산 지금 거래량도 154건까지 갔던 게 48건에서 지금 13일째 딱 한 건이에요. 달랑 한 건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도 평균 거래 금액이 18억에서 17억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성동도 한 200건 정도도 겨우 거래됐었는데 이게 100건대까지 내려가더니 지금 딱 4건이에요. 야, 성동에 13일 동안, 보름 동안 4건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미국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하고 이것이 금리 인상에 충격을 주고 결국 주식시장도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도 완전 지금 대폭락의 거래가 괴멸되는, 정말 이게 뭐 언제 끝날까 싶으네요. 그렇죠. 좀 끝날 것 같더니 또 뭐 난리치고, 끝날 것 같더니 참 정말 많은, 그렇죠, 뭐 지금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뭐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참 이런 거 뭐 매일 확인할 때마다 와, 참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게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정말 또 이렇게 다양한 것까지 또 구매를 해 주시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형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